자, 오늘은 로그 함수 들어갑시다. 자, 이제 단원 이름은 로그 함수고요. 지수 함수랑 되게 비슷한데 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정의를 내려주면은 요런 형태를 로그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로그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줘야 돼. 그래서 로그의 조건, 그러니까 a랑 x의 양수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가 1이 아닌 거는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요런 형태로 왔어. 요런 형태로 이제 로그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도 바로 일반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간단한 예시를 좀 먼저 한번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y는 로그 2x예요. 자, 요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프를 이제 바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마음 같아서는 x에다가 이제 숫자를 하나씩 넣고 싶거든? 근데 x를 먼저 넣으면은 생각보다 이 표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워. 물론 x는 양수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y를 기준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가 0이에요. 그럼 x는 1이지. 그러면은 계속 연결해서 한번 보자. 자, y가 1이야. 2죠. 2야.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y 값에 따라서 x들이. 이번에는 y가 음수로 내려가. 잠깐만, 좀만 더 길게 만들자.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럼 설명 이해가 돼? 그래서 y 값을 기준으로 x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요거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x를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면서 같이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1,0을 무조건 지나가요. 자, 이렇게 1,0에다가 기준점이니까 좀 진하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 숫자를 좀 관찰을 해봐. 자, y는 위로 딱 한 칸씩 올라가지. y는 위로 한 칸씩 올라가는데 x는 옆으로 어떻게 커지니? x를 관찰을 해봐. 어떻게 커져? 되게 빨리빨리 커지지. 그러니까 y는 딱 위로 한 칸씩만 올라가는데 x는 계속 더블이 되잖아. 1, 2, 4, 8, 16, 32니까 x는 계속 2배씩 커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y가 10이잖아? 그럼 x는 무려 1024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y가 위로 한 칸만 올라가도 x가 오른쪽으로 되게 많이 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면은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x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아니, y가 위로 한 칸만 가도 x는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고. 알겠지? 만약에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여기는 1024까지 가. 그러니까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 거야. 100배 차이. y가 10이면 x는 1024라고. 100배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봐. y가 줄어들어. y가 줄어드는데, 그럼 x는 어떻게 되니? y가 줄어들 때 x는 줄어들지.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양수 상태를 유지하면서 줄어들지. 그러니까 y 값이 줄어들면 x도 줄어들긴 하잖아. 근데 y는 음수까지 내려가지만 x가 음수가 되지는 않아. 대신 계속 줄어들기는 해.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자, 양수를 유지하면서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수를 유지하면서 줄어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로그 2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잠깐 얘를 g라고 할까?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G라고 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생각해보자. 물론 여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표를 안 만들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물론 표를 안 만들어도 이게 대칭이니까 대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왕 하는 거 표를 한번 좀 만들어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해보자.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준점이라서 당연한 거고요. Y를 기준으로 자, Y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만약에 Y가 1이야? 그럼 X는 2분의 1. Y가 2면은 4분의 1. Y가 3이면 X는 8분의 1에 16분의 1에 32분의 1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Y를 음수로 내려볼게. 음수까지만 내릴까? 그럼 얘는요, 2, 4, 8. 오히려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을 잘 관찰을 해봐. 자, 봐봐. Y를 기준으로 관찰해. Y가 커지죠. 위로 한 칸씩 커지는데, 그럼 X는 어떻게 되니? 줄어들지. 줄어드는데,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0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줄어들지. 다시 말해서 0으로 가기는 0으로 가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거거든. 그래서 대조적으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X를 관찰해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완전히 반대야 지금. 맞니? 완전히 반대죠. 그치? 그리고 요쪽이 오히려 이쪽이 있어. 이거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Y가 커질 때 X는 0을 유지하면서 줄어들고요. Y가 이제 음수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X는 막 커져.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자, 일단 여기를 지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 먼저 볼게. Y가 일찍 커지잖아? 그럼 X는 0보다 오른쪽에서 0이 자꾸 가까워지지. 그래서 그래프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고. 근데 Y가 막 줄어들잖아? 그럼 X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인데,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특징들을 좀 잡아보자. 자, 지수함수일 때랑 마찬가지로 특징을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일단은 얘는 어쨌든 함수잖아. 그럼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지? 정의역. 그렇지. 아니 진짜 교훈이. 나 답변을 해. 정의역, 공역 사이의 대응 관계니까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사이의 대응 관계니까 여기 범위를 먼저 보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정의역이라는 거는 지금 X의 범위지. 그럼 X의 범위가 어디에서 돼 있어? 양수죠? 그래서 그냥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양수. 오케이? 그럼 Y의 범위는? 실수 전체. 그래서 이제 한글로 쓰면은 실수 전체라고 쓰면 되는데, 라지 R이라고 써도 돼. 똑같은 얘기야. 리얼 넘버.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로그 함수에서의 기준이 되는 점이 이제 여기거든. 눈에 딱 들어오겠지만 요 1,0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은 1,0입니다. 그래서 요 1,0을 지나는 게 되게 중요해. 1,0을 반드시 지나가요. 1,0.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특징을 봤을 때 점점 가까워지는 점근선이 있지. 그럼 점근선이 어디야?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그래서 Y축이 점근선이에요. 알겠죠? Y축이 점근선. 그러니까 X = 0이 점근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감을 좀 볼 건데 이게 지수함수랑 거의 비슷하거든? 증감을 볼 건데, 그러면은 로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증감이 바뀌지. 그러면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봐봐. 여기가 2일 때 증가하지. 2분의 1일 때는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0부터 1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증가하고 이때는 감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증가랑 감소를 혹시 수식으로 쓸 수도 있나? 증감을?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증감을 이제 수식으로 쓰려면 x1 프로 가볼까 이번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증가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글로 증가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어. 이게 로그 함수의 증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 여기 로그 함수의 증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관찰을 조금 해볼게요. 이 로그 함수를 사실은 지수 함수랑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데 여기 공간 여기만 좀 지울게. 여기를 지우고 증감은 이제 정리를 했을 테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좀 달아보자. 아직은 이제 1번 주제 안에 들어가는 건데 지수함수와 비교할 수 있어. 지수함수. 자, 일단은 지수함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지수함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A가 1보다 크면은 이제 파란색 그래프로 나오고요. A가 0부터 1 사이라면은 빨간색 그래프로 나오잖아. 근데 자세히 봐봐. 이 파란색 그래프랑 이쪽 파란색 그래프랑 어떤 거 같아? 비교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로 비교해봤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니? 그래프를 비교해봐. 요 파란색이랑 저기 파란색,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색이랑 저기 빨간색을 비교해봐. 그러면 뭔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함수랑 연결 지을 수 있다고. 로그 함수를.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친구 관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반대로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고.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보여줄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봐봐. 자, 이게 지수함수잖아. 조건은 그냥 생략을 합시다. 조건 생략하고. 그럼 여기에서 역함수를 돌려줘.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맞니? 그럼 이제 양면에 로그 A를 씌워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양면에 로그 A를 씌우면. 그럼 알 수 있는 게 어쨌든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로그 함수잖아. 그럼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프로 그려도 서로 반대로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설명 완전히 이해돼? 그래서 로그 함수를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랑 결국에는 역함수 관계였더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관찰을 좀 해보자.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왜? 왜 못 썼어? 씨. 왜? 자,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대칭성을 조금 보여줄 건데 자, 그래프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은 y는 x 대칭도 생각을 할 거라서 이런 것도 하나 따져보고. 자, 그래프를 잘 봐봐.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를 다 섞어보자.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1이고요. 요 그래프를 잠깐만. 자, 요쪽 그래프가 이제 이거야. 2의 x제곱 요거고, 그 다음에 요쪽 그래프가, 자, 이거 좀 섞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1이고 네. 로그 2의 x고 얘를 fx라고 합시다. fx라고 하고 그 옆에다가 기준이라고 써놔. 자, 그래프를 지금 좀 많이 그릴 거야. 한 5개, 6개 정도 그릴 거니까 좀 큼지막하게 잘 따라와봐. 자, 어쨌든
색깔은 너네가 알아서 쓰세요. 나랑 꼭 맞출 필요는 없고. 여기가 이제 기준입니다. 어쨌든 얘가 기준이야. 자, 그럼 봐봐. 얘랑 얘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니 지금? 역함수 관계예요. 맞죠? 역함수 관계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봐봐. 얘랑 얘랑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사실 요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지? x축 대칭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이라고 좀 표시를 해놓자. x축 대칭.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를 요 그래프 많이 그릴 거야 지금. 이렇게 연결해 봐. 자,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인데 사실 이거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요거 두 개 사이의 관계는 x축 대칭이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 다 따라왔니? x축 대칭이요. 유상 어디 갔는데? 됐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계속 섞어볼게. 자, 요거 기준 그래프 있지? 기준을 y축에다가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기준을 y축에다가 대칭 이동을 하면 그러면 얘는 y는 이렇게 써야지.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그러면 f 마이너스 x라고 써도 괜찮지. 그러니까 요 기준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고 당연히 절편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그래프 있죠? 빨간색 그래프도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지. 빨간색 그래프. 그럼 빨간색 그래프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뜨죠. 빨간색을 대칭 이동시키면 그러면 얘는 잠깐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을 대칭 이동시키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기준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대칭 이동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이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x축 대칭 이동이고 그 다음에 기준을 생각했을 때 얘가 y축 대칭 이동이야. 그 다음에 기준을 생각했을 때 얘가 원점 대칭 이동이야. 그러니까 요 파란색 기준 그래프 얘를 원점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원점 대칭 이동을 한 번 해도 되고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해도 괜찮아. 똑같이 나. 요 그래프 지금 눈에 들어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괜찮니? 자, x축 대칭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y축 대칭 괜찮아? 그 다음에 요거는 원점 대칭 그 다음에 기준이랑 요거랑 역함수 관계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얘랑 얘랑은 역함수 관계라고. 그게 핵심이야. 역함수 관계.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나? 괜찮니? 이거 역함수도 구할 수 있나? 이거? 빨간색이 역함수. 빨간색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빨간색은요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 역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역함수는 이렇게 빨간색 역함수. 그래서 요거랑 요것도 서로 빨간색.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면 파랑이랑 빨강은 또 무슨 관계지? 요거? 그렇지.
y축 대칭. 그러니까 요 파란색과 요 빨간색은 y축 대칭 이동 관계죠. 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섞어서 막 생각을 할 수 있어. 서로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 여보? 이거 지금 칠판에 한 번에 그리기는 했는데 너네가 이제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볼 때는 꼭 반드시 이걸 한 번에 그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한번 그려봐봐. 한 번에 그리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연습장에다가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한 2번, 3번에 나눠서 한번 그려봐요. 한 번에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지금 나는 한 번에 보여줬지만. 실수. 오! 아주 좋아. 실수도 잡아냈어. 잘했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개 들어가야 되죠?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아주 잘했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요거랑 좀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 이것도 그릴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로그 3의 x.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위로 뜰 것 같아? 아니면 어떤 게 더 가라앉을 것 같아? 어떤 게 더 위로 뜰까? 2x. 맞습니다. 이게 더 위로 떠요. 얘가 위로 뜨고 얘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보여줄게. 자, 로그 3의 x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로그 3의 x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게 결론부터 보여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로그 3의 x가 이렇게 돼.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수평선을 하나 그어봐. 수평선을 그어서 여기 1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자, 파랑을 기준으로 보면 파랑은 여기가 2지. 근데 빨강은 여기가 얼마 나오니? 3 나오잖아. 그래서 빨강이 더 밑으로 가라앉는다. 괜찮겠어? 이게 좀 헷갈릴 거다, 처음 하면. 지금 처음이라서 헷갈릴 텐데 로그 3의 x가 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봐. 그럼 얘는요, 로그 3분의 1의 x는 얘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아? 얘랑 얘 중에 2분의 1 x, 얘가 빨간색이 더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파랑으로 그려볼게. 그러면 잠시만. 이런 식으로 파랑으로 그려서 이거 3분의 1이었어.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보면 되게 헷갈릴 텐데 사실 요거 파랑이랑 빨강이 서로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지. 그래서 로그 3의 x가 밑으로 가라앉았으니까 로그 3분의 1의 x가 더 x축에 달라붙거든? 상대적으로.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랑 서로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게 더 달라붙는다고. 근데 이거 처음 공부하면 되게 헷갈려. 어떤 게 위로 가고 어떤 게 밑으로 가는지 되게 헷갈려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줄게. 자, 이거 좀 지금 헷갈릴 거라고. 뭐가 위로 가고 뭐가 밑으로 가는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기억해봐. 기억하는 방법이야. 로그 함수를 아주 무거운 저울이라고 생각해. 자, 저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밑 있지? 밑의 무게를 재는 거야. 밑의 무게를 재서 지금 얘가 더 무겁죠? 그치? 그러니까 2보다는 3이 무겁잖아? 로그 함수를 저울이라고 생각하면은 무거울수록 가라앉는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2랑 3을 비교해봤을 때 3이 더 무겁잖아. 그래서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더 가라앉는 거야. 설명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해봐. 그럼 2분의 1이랑 3분의 1이죠? 어떤 게 더 무겁니? 2분의 1이 더 무겁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살짝 반대기는 해요. 여기서는 반대인데 여기는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이쪽을 1보다 큰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거울수록 가라앉는다라고 기억하는 게 좀 더 좀 쉬워. 특히나 요거 잘 비교해. 2랑 3.
3이 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는다. 알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를 일종의 저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으면 지금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거야. 로그 함수가 뭔지 설명 다 해줬어.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2, 3, 4가 남았지 아직. 자, 첫 번째 주제는 끝났고 너네 지금 그 노트나 이런 거는 다 들고 다니냐? 들고 다니는 거 맞지? 자, 두 번째 주제. 이동에 대해서 좀 보여줄게요. 물론 이제 평행 이동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는데 일단 평행 이동 먼저 가자. 자, 지수함수에서랑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움직일 수가 있잖아. 대칭 이동은 사실 방금 좀 많이 보여줬어. 지수함수랑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평행 이동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바로 일반화를 들어주면 조금 어려우니까 예시를 좀 먼저 들어줄게. 자, 기준이 되는 거는 이거를 기준으로 갖자. 아, 여기는 좀 지우지 말고 살려둘까? 차라리? 요거는 좀 계속 보는 게 낫지. 그렇지? 로그 2의 x가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올라갑니다. 자, 쟤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얘를 자, 이렇게 생각해봐. x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일 수도 있고요. y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일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좀 비교해 볼게. 만약에 얘를 x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이면 이렇게 나오지. 유진아 이거 다 써. 왜 하나도 안 쓰냐? 쓰면서 들어야 돼. 그거 가만히 있으면 좋은다 그거. 자, x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이면 얘는요. 얘들아 항상 쓰면서 들어. 그냥 들으면 좋다고. 이렇게 있는데 x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점근선이 1이거든? 그러면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좋아. 2,0이 기준이야. 그러면 얘는요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y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인다라고 상상을 해봐. y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사실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y 방향으로 움직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수식을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잖아. 수식을 보면은 여기가 차이점이 2분의 1이 돼.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봐. 지금 얘는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평행 이동을 할 때 왼쪽 오른쪽이 훨씬 더 중요해. 사실 위아래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자, 여기랑 비교해봐. 원래 기준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죠.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큰 차이가 없어. 이유가 뭘까? 이거 지수함수 할 때도 했었는데 수요일날? 그렇지. 점근선 얘기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됐던 로그함수가 됐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점근선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좌우로 움직이면은 점근선이 달라져.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그대로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좀 해봐.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위아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좌우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거 한 개만 더 해볼까? 한 개만 더 해볼까? 기왕하는 거? 그럼 x로 두 칸?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x로 두 칸, y로 한 칸. 그러면 x로 두 칸, y로 한 칸이지.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자. 항상 정의역 범위랑 점근선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된다. 항상. 그러면 점근선은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점근선이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x로 두 칸 가면은 이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 폼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주면 돼. 다만 절편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절편을 구할 때는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는 x값은 얼마지? 1. 아니지. 1은 될 수가 없지. 2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다.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얘가 2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야. 그러니까 2분의 5에서
얘가 정확히 x축을 치는 거야. 2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평행 이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 일반화 시켜줄게.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아래,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점근선이 바뀌니까. 이거 일반화를 좀 시켜서 정리를 해보자. 요게 이제 평행 이동인데,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자, 이게 기준인데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일단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뀌어요. 수식으로 봤을 때 두 개를 한번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볼까?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랑 자, 비교 분석 한번 해보자. 얘랑 자, 비교해볼게요. 여기 두 개죠?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둘 거야. 정의역, 그래서 공역이자 치역, 그리고 점근선, 지난. 자, 이 정도 요소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 일단은 정의역은 당연히 로그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오케이? 공역이자 치역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점근선도 달라져.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도 달라지는데 원래 기준은 항상 여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거라고. 1,0. 그래서 지나는 점이 원래는 1,0이었는데 근데 얘는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기를 지나가.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의역도 X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N만큼 당겨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0보다 컸었지만 얘는 N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근데 치역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얘도 보면은 점근선도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거야. N만큼. 점근선 당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여긴 똑같아. 여기는 똑같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X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Y방향으로 N만큼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적인 설명 좀 이해가 돼? 이런 게 지금 로그 함수를 이동시키는 거야. 평행 이동. 그래서 여기까지가 평행 이동이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나오는데 사실 대칭 이동은 아까 전에 지수 함수랑 비교하면서 설명이 다 된 거야. 사실은 대칭 이동은 그냥 수식 정리를 좀 해줄게요. 대칭 이동은 그러면은 대칭 이동 여기를 좀 지우고 수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얘들 이거 썼니? 센터에 있는 거? 좀만 더 이따 줘야 되나? 우리 종 아니다. 대칭 이동은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더 그려줄게요. 대칭 이동은 자, 꽤 낫겠다. 잠시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좀 덧붙여서 그려줄게. 아까 사실 많이 했었어 대칭 이동.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지금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 파란색 그래프 얘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얘를 가장 기본적인 거 X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Y는 마이너스 F죠. 그쵸? 그럼 이렇게 갈게. 자, 여기를 지우고 자,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수식으로 보여주면 수식으로 보여주면 이거라서 이렇게 돼요. 수식으로 보여주면. 설명 이해가 돼? 수식으로 보여주면은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f라고 수식으로 보여주면. 자, 그 다음에 자, y축에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y축 대칭 이동을 해주면 아까 이제 이거였는데 이렇게 꺾이지. y축으로 대칭 이동을 해주면. 그래서 y축은 이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이거라서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 있어 보세요. 오. 자, y축 대칭 이동을 해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원점 대칭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을 해주면은 아까도 보여줬지만 지금 얘 이 파란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파란색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파란색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수식으로 써주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역함수 나오지. 역함수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써야 되거든. x는 fy. 근데 어쨌든 요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요렇게 나오면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 다 따라왔어? 요게 지금 대칭이동이야. 로그함수에 관련된 대칭이동. 괜찮아? 자, 이게 대칭이동.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볼게요. 최대최소. 네, 최대최소는 상당히 쉽습니다. 최대최소는 설명을 안 해줘도 괜찮을 정도로 되게 쉬워. 최대최소는 그냥 여기다 정리를 좀 해줄게. 그러니까 최대최소인데 보면은 어쨌든 지수함수가 됐든 로그함수가 됐든 증감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크잖아. 그럼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고 미안 잘못 그렸어. 로그함수니까 쏘리 이렇게 증가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거일 때는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x의 범위에 제한 조건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자. 그러면 이때 x를 뭐 알파 베타라고 할게. 자, 편의상.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서 최대, 왼쪽에서 최소. 얘는 오른쪽에서 최소, 왼쪽에서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메모하면 돼. 여기 최대는 이렇게 되고 이때가 최소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오히려 왼쪽에서 미니멈 최소가 나오고 미안해 왼쪽에서 최대죠. 맥시멈 왼쪽에서 최대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미니멈 최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증감을 봤을 때는 증가함수일 때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감소함수일 때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이런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최대, 최소가 된다. 이게 끝이야. 물론 실전 문제에서는 요거보다는 당연히 어렵게 나오는데 요거보다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이게 끝이라고. 본질적인 내용은. 응용하는 건 좀 이따가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합시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5분? 야, 그리고 다음부터 시간 좀 지켜서 와. 우리 지금 오늘 수업 시작할 때 15분 정도 까먹었어. 근데 수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게 한 절반 안 와가지고 절반이 안 왔는데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 좀 지켜서 와.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시간을 지켜서 오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시간 좀 지켜서 오고 그리고 이제 심화 내용을 하나 더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좀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잠깐 쉬었다 DT도 봐야 되는 거야. DT 어디 봐요? DT 오늘 로그 봐야 돼. 로그랑 상용 로그 섞어가지고. 왜냐면 지수함수를 아직 볼 수가 없어.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섞여서 나오거든. 그래서 아직 할 수가 없어. 아 그거 그냥 다 섞었는데 오늘? 지수 로그, 상용 로그 다 섞었어. 너네 배운 거 싹 다 섞어놨어. 전체적으로. 그냥 앞에 단원 다 섞었다고. 점수 섞이겠다. 자, 약간 어려운 거 좀 갈게요. 약간 어려운 거. 약간 어렵다라고 하니까 긴장을 좀 해야겠지. 타이틀 끝내준다. 심화 분석. 와, 씨. 누가 들으면 대학교 수학인 줄 알고. 심화 분석. 이야. 타이틀 끝내준다. 심화 분석. 이거 뭐냐면은 저기 근데 좀 어렵긴 해. 일단 첫 번째 그래프 비교하는 거 좀 보여줄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그러니까 심화 분석이라는 커다란 타이틀 안에 소주제로 이걸 넣자. 그래프 비교하는 거. 자 이거 한번 비교해봐. 그러니까 y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y는 이거랑 y는 이거랑 비교해봐.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지금 문제가 두 문제죠. 왼쪽에 두 개는 같을까 다를까? 답변이 안 나오나? 같을까 다를까? 네. 같다 손 들어. 오 거의 들어. 다르다 손 들어. 오 남들이 다 예스를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자 오른쪽은 같다 손 들어. 오른쪽. 오른쪽 같다. 오른쪽 같다. 손 들어봐. 오른쪽 같다. 오른쪽 다르다. 얘들아 그럼 왼쪽과 오른쪽은 뭐가 다른 걸까? 아래 밑이 뭔가 안 맞아. 밑은 둘 다 2인데? 그러니까 쟤는 2에 2인데 3에 2여가지고 뭔가 다를 것 같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미안. 이러면 미안. 이러면 되지. 둘 다 다르.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 같으니까. 아니지 다르니까 문제는. 잠깐만. 아니야. 뭔 소리? 모르겠어. 똑같잖아. 뭐. 아직 안 가르쳐줬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지. 힌트 줄게요. 그냥 숫자 넣어. 힌트 줄게. 정의역 범위 따져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방금 뭐라 그랬지? 양수야. 아이씨. 방금 설명했는데 아이씨.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 x 자리에 그러니까 진수 자리에 양수가 돼야 되잖아. 진수 자리에. 네. 그러면은 와 이거 진짜 눈치 없다. 와 기우서 홀짝 보여줘. 몰라요. 홀짝이잖아. 홀짝 마이너스잖아. 보여줄게. x가 마이너스. 아 그래 그럼 다시 얘기해봐. 왼쪽 같다 손 들어. 왼쪽이 다른. 왼쪽 같다 손 들어. 없어? 왼쪽 다르다 손 들어. 손 안 드는 것들 뭐. 앞에
왼쪽 다르다 손 들어. 뒤에서 쓰면 손 안 드는 거 기권은 뭐지? 왼쪽 같다. 다르다가 더 많네. 오른쪽 같다 손 들어. 오른쪽 같다. 오른쪽이 서로 다르다. 오, 정답. 왼쪽은 다르고요. 오른쪽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의역을 비교를 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정의역은 아무튼 정의역 자리 얘가 들어가지. 근데 얘는 정의역 자리 얘가 들어가잖아.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언뜻 보면 얘랑 얘랑 같대. 언뜻 보면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어차피 제곱이 붙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사실 뭐냐면 x가 0만 아니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지금 그래프로 그리면 눈에 잘 들어오는데 차이점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얘는요 x가 0만 아니면 되잖아. 왜냐면 여기가 x제곱이라서. 그래서 그래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진다.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양옆으로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무슨 함수냐면, 이거 무슨 함수 같니? 그래, 우함수야. 우함수야. 그러니까 양옆으로 갈라진다고. 물론 여기가 8마 1이겠지. 근데 오른쪽에 얘는 봐봐. x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반쪽아리로 나와. 반쪽아리로.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양수 범위만 놓고 봤을 땐 같은데 음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얘를 봐봐. 얘는요 정의역이 어쨌든 얘가 양수인 거지. 그러면은 x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에서도 정의역이 x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 다 정의역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럼 정의역이 똑같이 나오니까 둘 다 이렇게 나온다고. 둘 다. 차이점 알겠어? 얘는 정의역이 달라. 근데 얘는 정의역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일반화 시켜줄게. 그러니까 얘를 일반화 시키면은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일반화 시켜줄게. 일반화 시키면 그러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할 때 경우를 나눈다고. 경우를 나눠서 n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n이 홀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n이 만약에 짝수면은 얘는 서로 다르다가 되는 거고, n이 만약에 홀수면은 얘는 서로 같아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정의역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짝수면 얘가 다르잖아. 근데 왜 다르냐면은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x가 0만 아니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봐봐. 자, 짝수일 때 다시 봐. 여기서는 정의역이 0만 아니면 되지. 근데 여기서는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다르다고. 이 제한 범위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왜 같냐면은 둘 다 정의역을 봤을 때 얘도 정의역이 양수고 오른쪽에 이 친구도 정의역이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설명 이제 완전히 이해가 돼? 그래프 이해되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조금 보여줄게요. 이거 지워도 되냐? 이거? 방금 한 거? 성철이 지금 따라왔어.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알겠죠? 지금 다들 따라왔나? 좀 더 비교해줄게. 야, 오늘도 한 10분 정도만 빨리 시작했어도 지금 좀 여유롭게 이렇게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DT 보면은 딱 되는데 한 15분 늦게 시작하니까 이것도 뭔가 좀 안 맞잖아 지금 이게. 자, 두 번째는요. 자, 책에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있어 보이겠어. 수식도 있어. 자, 지수함수가 있고 로그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는 이렇게 쓸 거고 로그함수는 이렇게 쓸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은 지수함수는 이제 이렇게 갈게요. F0은 1이고 F1은 A야. 그리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Fx 더하기 Y는 잘 따라와. 이건데 이거지. 따라왔니? 다 따라왔어? 쓰고 있어.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설명 이해돼? 저 쓰고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아니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따라왔죠? 유성이는? 자, 그 다음에 자 머리로는 생각하고 손으로는 받아 적고 눈으로는 잘 보고 귀로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건데 이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뺄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정리해 줄게. 잠깐만. 이런 거. nx를 넣는다 손 치면 이거라서 n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수함수. 자, 비슷한 맥락으로 어디가? 표시 안 보이면 얘기해. 어디가 안 돼? N이죠, N. N. 이게 흐려서 그래. N이야. 아니 이게 글자가 흐려서 그렇다고. 야 그리고 이거 굳이 나를 꼭 안 따라해도 괜찮아. 뭐 K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이거 필기를 굳이 나를 꼭 따라할 필요는 없어. 너네 스타일대로 가라고. 이거 지금 뭐 베껴 쓰기 하는 거 아니잖아. 한국어로.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F1은 0이고요. FA는 1이에요. 야 그러면 얘랑 비교해봐. 서로 반대로 되지 않았니? 쟤는 F0은 1이지. 얘는 F1은 0이다. 왔다 갔다 반대로 되겠지. 얘는 F1은 A잖아? 얘는 반대로 FA는 1이야. 왜 그럴까? 왜 반대로 될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약간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지? 여기도?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얘는요 아까 여기 이제 덧셈이 들어갔었잖아. 근데 오히려 덧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곱셈이 들어가야 돼. 곱셈이. 그러면은 이건데 이거라서 이렇게 된다. 괜찮아? 비교해봐.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 왼쪽과 오른쪽 다르지? 비교해봐. 다르지? 쟤는 덧셈이 곱셈으로 바뀌고요. 여기는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었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뺄셈이 나눗셈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요. 그럼 이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눗셈이 뺄셈으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쟤도 보면은 내가 잠깐만 비슷한데? 자 이렇게 가면은 그럼 얘는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요. 이거 설명 다 이해됐어?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해. 잠시만요. 잠시만요가 아니구나. 중이치구나. 이거 얘들아 근데 이거 딱 하나만 더 설명하면 끝이거든? 그냥 쉬는 시간 조금 바꿔서 진행합시다. 이거 아니 중간에 끊어지는 게 싫어서 그래. 이거 좀 있으면 이거 한 개만 더 설명하면 끝인데 그냥 그러니까 너네가 15분 늦게 왔잖아.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DT를 보면서 이어서 가는 게 깔끔해 진행이. 그럼 잠깐 일단은 계속 연결해서 갈게요. 딱 한 개 남았거든 지금. 한 개 남았어 지금. 잠시만. 이제 이어서 가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깔끔하게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좀 시간 좀 이렇게 맞춰서 와줘. 네. 네. 이거 오늘 필기 쓴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쇠공책에다가 붙여서 상관없죠? 아 당연하지. 아니 뭐 아니 공책을 다 썼으면 쇠공책에다가 해야지. 자 이거 이렇게 갈게요. 볼록성 관찰이라고 써. 볼록성 관찰. 자, 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게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이라는 용어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좀 보여주면은 이렇게 있는 게, 자, 이거 내가 그래도 막 지나가면서도 몇 번 설명하지 않았나? 이 볼록성? 수업 시간에 은근 막 설명했었지. 기억나? 그렇지. 위로 볼록이고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그렇지. 기억하는 걸 보니 내가 설명했던 거야. 아래로 볼록이거든?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조금 관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줄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자 이렇게 가자. a의 x제곱인데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f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봐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fx인데 지금 얘는 어쨌든 여기 왼쪽을 좀 참고를 하면은 아래로 볼록이잖아. 근데 아래로 볼록인데 그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를 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 이 수식을 외우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즉석에서 너네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여기 양 끝점을 A점이랑 B점이라고 잡아봐. 이것도 내가 예전에 설명해줬을 거야. 그래도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자, 잘 따라와. 조금 어렵다. 센터 잡아. 센터 잡아서 잘 따라와.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제 중점을 놓고 보면 자, 요점 여기 중점 요거를 놓고 보면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지. 이게 Y좌표죠. 설명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요점 봐봐. 요거. 그러니까 A랑 B의 진짜 중점. 그러면 A랑 B의 중점 뭐 편의상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A랑 B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고 얘는 평균의 함수값이야.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함수값 두 개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평균을 매긴 다음에 함수값을 씌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고 얘는 평균의 함수값인데 그림상 이게 더 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놔.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글로 써도 되는데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 이해가 돼? 아래로 볼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근데 이제 위로 볼록도 있지? 지금 지수함수를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지수함수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래서 사실 지수함수는 둘 다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래서 위로 볼록인 게 GX라고 그럴까? 그래. 위로 볼록인 게 이렇게 잡을게요. A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로 볼록. 물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다. 물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여기는 이제 위로 볼록인데 얘도 보면은 자, 이렇게 잡아줄게. 이렇게 잡고 거의 끝났습니다. GX를 하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잡고
연결하고 잘 따라와. A, B 잘 따라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거고 아이고. 이거지. 그러면 센터를 잡아. 그리고 쓱 그어주고 이 점과 이 점을 관찰할 거야. 자, 여기는 중점이니까 M이라고 쓰고요. 요 중점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요 점, 요 점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수식을 다시 정리하면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고. 그래서 이제 왼쪽이랑 비교해봐. 왼쪽과 비교해. 왼쪽. 왼쪽이랑 비교하라고. 어때? 부등호 방향이 틀어졌지? 네. 완전히 틀어졌죠? 그래서 이런 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 두 개를 기억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거든? 양쪽 중에서 어디가 큰지? 그래서 지금 내가 너네한테 원하는 그 방향성은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외우냐? 까먹을 텐데. 나중에 나도 이거 헷갈려. 나도 헷갈리는데 대신 내가 너네한테 이걸 바로 설명을 해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외워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센터를 연결해서 어쨌든 얘랑 얘를 비교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너네가 연습장에다가 이 그림 두 개를 그려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면서 지금 두 개의 그리면서 이게 서로 다르게 나오잖아?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그거를 너네가 연습만 해보면 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물론 시험 때는 외우는 게 더 좋지. 시험 때는 만약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응용해서 나오겠지? 나오면은 외웠으면은 빠르게 가는데 못 외웠으면은 거기 시험장 가서 또 그림 그려야 돼. 그림 그려가지고 점 찍고 연결해서 둘 중에 이게 뭐지? 이걸 봐야 된다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빠르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걸 외우지 않아도 10초 안에 할 자신이 있어. 쫙 해서 쭉쭉쭉쭉 이게 더 크구나. 그 판단이 10초 안에 나와. 그러면 안 외워도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시험 보기 전에는 외우는 게 좋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당장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건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연습하라고. 그림 자체를 연습하라는 얘기. 이거를 점 찍어서 이 그림 방금 설명한 거 있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이 그림 이해가 되냐 지금? 연습해봐. 3시 15분에 다시 합시다. 3시 15분에 저기 3시 5분이거든 정확히. 3시 15분에 DT 볼게요. 지금 정확히 한 1시간 정도 달린 것 같아. 1시간 5분? 우리가 대략 한 3시, 한 2시 정도 시작하지 않았나? 오늘? 1시간 정도 달린 것 같은데? 쉬자. 뭔데 이거? 아 렌즈. 너무 막 렌즈로 그런 느낌. 렌즈를 막